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오늘 미 증시는 올랐습니다. 다우 0.3, S&P 500은 0.81, 나스닥 1.9% 각각 올랐는데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딱 봐도 팡주식으로 해서 테슬라가 5.61% 상승으로 증시를 이끄는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는 2022년 1분기에 68% 공급량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31만 대 전기차를 출하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부족으로 판매량이 줄거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에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위터도 급등했습니다. 머스크가 9.2% 지분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페이스북도 상승하는 모습이 같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는 4월 27일에 어닝이 있는데요. 어닝에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평단이 먼 경우는 지금이라도 조금 물을 타셔서 운영을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은 185불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이것저것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운이 안 좋았던 건지 제대로 진행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증시를 만나고 급락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만약 어닝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드시고 혹은 페이스북은 계속 이끌고 가실 거다, 장기 투자를 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223불 부근까지 눌림이 나올 시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은 매물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멘탈은 190불 부근이고요. 만약 페이스북이 어닝 미스로 190불 밑으로 하락 시에는 150불 밑으로까지 하락이 가능하므로 하락할 경우는 다른 운용 방법을 택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200일선과 50일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주가 상승을 만들고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 후 횡보를 해서 50일선을 올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50일선을 올려서 200일선과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차트의 성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개파락하는 구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으면 채우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실적이 좋다 하면 상승 기대되는 부근은 273불에서 276불 부근이 되겠습니다. 증시가 만약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어닝이 괜찮았어도 급락이 나온다면 보통은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넷플릭스도 로쿠도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증시 조정으로 많이 하락을 했죠. 넷플릭스 한번 볼까요? 곧 어닝이니까요. 4월 19일에 어닝이 있고요. 역시나 200일선과 50일선의 이격이 많이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차트의 성질에는 이동평균선과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고 200일선과 50일선이 멀어도 가까워지려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북도 그렇지만 넷플릭스도 50일선이 다가와서 50일선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횡보를 한다면 기업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온다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는 주가가 아직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실적 발표 전에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갭이 몰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전저점 약 330불 밑으로 하락 시에는 다음 지지선은 290불이 되겠고요. 어닝은 잘 나왔는데 상승을 크게 못한다거나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면 332불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시거나 매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결정하신 분들은요. 주식에서는 제일 의미 없는 시간표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겨우 평단에 도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식은 우상을 하기에 기다리면 언젠가는 평단에 다가가긴 합니다. 당연히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하여튼 어느 정도 평단에 가까워지려고는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물을 탔다면 상승했을 시에 더욱 빠르게 마이너스를 줄여나갈 수 있고 수익 전환되는 시점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물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고 결정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한 종목이 아주 꽉 위에 물려 있는데 다른 종목은 괜찮다고 해서 매수했다가 같이 물려버려서 마이너스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텔라덕이나 IONQ, 쉽게는 잡주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동안 이번 하락장에서는 영상 마지막에 자신있게 매수하세요 라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 하락이 폭락작으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자, 성장주, 우량주 많이 말씀드렸기에 자신있게 매수하라는 부분이 성장주, 우량주라는 것을 계속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단 좋은 자리에서요. 물도 타는 방법이 있는데 물 타는 방법을 몰라서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불 떨어지면 사고, 5불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사고, 항공주 같은 것은 저는 과거에 30센트, 50센트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물을 타곤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지나가고요. 앞에 말씀드린 페이스북, 넷플릭스 장기로 가져가실 건지 판단하시고, 판단을 하셨다면 물을 탈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번에 하락으로 겪은 부분, 기업 분석이 다가 아니다. 하락은 막지 못한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가는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의 추가 제재 가능성으로 올랐고요. 사우디에서 아시아 공급 가격을 인상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데도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줄었다고 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유가 상승도 역시나 이제 100불 근처에만 있으면 투자자들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관심도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아예 역전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다 라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는 증시가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공합계도 팡주식이 크게 오르는 하루였고요.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빠르게 빠져서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10년물이 빠지면 앞으로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2년물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하여튼 역전이 돼도 주식시장은 올랐고요.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엔 아직 먼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3개월과 10년물을 보는데 격차가 커서 경기 침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고, 기업 이익에도 소비자들에게 가격 정가를 잘하고 있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익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에도 있던 이야기였는데 앞으로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반대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비 관련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련 종목의 움직임도 보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경기 상황의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애플은 JP몰간에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수요가 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상승이 되면 수요 감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제가 한국 사신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런지 쓰던 거 가져가니 700불 정도 디스카운트 받고 300불 조금 넘는 금액으로 삼성폰 S22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이랬었는데요. 하지만 핸드폰의 상태에 따라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안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부셔져도 안에 내용물만 있다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가격 정가하는 부분도 적어지고 반대로 핸드폰 수요가 갑자기 감소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가격 정가가 잘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거란 이야기에 반대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조금 무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실 가격이 낮은 핸드폰으로 바꾸려 했는데 좋은 가격으로 해주니 바꿀 수 있었는데요. 만약 가격이 터무니없으면 앞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지 않을 것이고, 정가됐다고 괜찮아 하면서 소비하기는 힘든 부분일 듯 합니다. 마켓에서 장 봐도 너무 비싸져서 두 번 생각하고 장을 보게 되고, 전보다 장 보는 양을 줄이고 있는데 가격 정가는 향후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4월에는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2.4% 올랐다라고 하면서 최근 17년 동안 18번이 4월에는 올랐다는 통계가 있어서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JP몰간에서는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의 경기 반등,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금리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요소들이 미국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6주 전에만 해도 4.5% 성장 전망치를 2%로 낮췄고요. 미국도 3% 예상인데 2.5%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금리 역전된 상태가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2년물은 2.9%, 10년물은 2.7%로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설명드렸던 증시의 흐름도 얼추 맞아가는 분위기고요. 간단히 200일선 위로 올라서서 완벽히 깨지는 듯 하다가 200일선 아래로 내려오고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한동안 횡보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횡보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횡보를 한다면 이 윗구간에서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0일선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증시에서는 모멘텀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모멘텀이 없다면 51선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51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으니 제가 계속 업데이트는 해드리겠지만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평소에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있으시면 포트폴리오에 들여놓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할 마음으로요. 그러면 하락 시에는 물을 타는 전략을 펼치면서 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일도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하락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횡보인가 보다, 눌림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안녕.